고용허가제 한국어 능력 시험을 위한 한국어 표준교재 개정판 1과 대화 1. 안녕하세요. 아궁입니다. 동티모르 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마두입니다.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네팔 사람입니다. 대화 2. 안녕하세요. 저는 니찬안입니다. 태국 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칼로입니다. 필리핀 사람입니다. 칼로 씨는 학생입니까? 아니요. 저는 근로자입니다. 2과 대화 1. 유진 씨, 이건 뭐예요? 달력이에요. 저건 뭐예요? 아, 저건 시계예요. 대화 2. 아궁 씨, 이건 마두 씨의 가방이에요? 아니요. 제 가방이에요. 이건 뭐예요? 마두 씨의 가족 사진이에요. 3과 대화 1. 침대가 있어요? 네, 침대가 있어요. 옷장도 있어요? 아니요, 옷장은 없어요. 소파가 있어요. 대화 2. 니찬한 씨는 어디에 있어요? 식당에 있어요. 아지자 씨도 식당에 있어요? 아니요, 아지자 씨는 미용실에 있어요. 4과 대화 1. 다라 씨는 뭐 해요? 다라 씨는 요리해요. 니찬한 씨도 요리해요? 아니요, 니찬한 씨는 운동해요. 대화 2. 왕민 씨, 지금 뭐 해요? 저는 텔레비전을 봐요. 푸엉 씨도 지금 텔레비전을 봐요? 아니요, 저는 밥을 먹어요. 5과 대화 1. 푸캄 씨, 주말에 뭐 해요? 토요일에 한국어를 공부해요. 일요일에 운동해요. 오늘은 뭐 해요? 오늘은 영화를 봐요. 대화 2. 생일이 언제예요? 5월 20일이에요. 생일에 뭐 했어요? 친구가 기숙사에 왔어요. 케이크를 먹었어요. 6과 대화 1. 칼로 씨, 지금 몇 시입니까? 5시 반입니다. 몇 시에 집에 갑니까? 저녁 8시에 집에 갑니다. 대화 2. 유수프 씨, 어제 뭘 했습니까? 마트에서 장을 봤습니다. 그리고 친구를 만났습니다. 유진 씨는 뭘 했습니까? 저는 공원에서 운동했습니다. 7과 대화 1. 자야 씨는 무슨 계절을
좋아해요? 저는 여름을 좋아해요. 몽골의 겨울은 어때요? 몽골의 겨울은 너무 추워요. 대화 2. 여보세요? 투이 씨, 하노이는 지금 날씨가 어때요? 비가 많이 와요. 서울에도 비가 와요? 아니요. 비가 안 와요. 그럼 많이 더워요? 오늘은 바람이 불어요. 별로 안 더워요. 8과 대화 1. 푸엉 씨, 어머니께서 한국에 계세요? 네, 같이 살아요. 어머니께서는 한국에서 무슨 일을 하세요? 베트남 식당에서 일하세요. 어머니께서 요리를 잘하세요. 대화 2. 가족 사진이네요. 이분이 어머니세요? 네, 이분이 어머니시고 이분이 아버지세요. 아버지께서 키가 크고 멋있으세요. 아버지께서는 무슨 일을 하세요? 아버지께서는 경찰관이세요. 9과 대화 1. 어서 오세요. 뭐 드시겠어요? 저는 비빔밥 주세요. 저는 김치찌개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물도 좀 주세요. 대화 2. 어서 오세요. 뭐 드시겠어요? 커피 2잔 주세요. 빵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케이크는 있어요. 그럼 커피 2잔하고 케이크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10과 대화 1.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과일이 싱싱하네요. 뭐가 맛있어요? 딸기하고 오렌지가 맛있어요. 그럼 딸기 한 상자하고 오렌지 5개 주세요. 얼마예요? 2만 원이에요. 대화 2. 사장님, 이 바지 얼마예요? 43,000원이에요. 4만 3천 원이요? 비싸네요. 좀 깎아주세요. 알았어요. 4만 원 주세요. 감사합니다. 종이 가방에 넣어주세요. 11과 대화 1. 푸캄 씨, 쓰레기가 많네요. 네. 어제 집에서 친구들하고 저녁을 먹었어요. 그래서 쓰레기가 많아요. 푸캄 씨, 쓰레기 봉투가 없어요? 쓰레기는 쓰레기 봉투에 넣어야 돼요. 아, 네. 캔도 쓰레기 봉투에 넣어요? 그건 따로 버려야 돼요. 대화 2. 아궁 씨, 저 마두예요. 지금 기숙사에 있어요? 네, 기숙사예요. 그런데 갑자기 왜 전화했어요?
아궁 씨, 제가 지금 시내에 있어요. 그런데 비가 와요. 빨래 좀 걷어주세요. 그래요? 제가 빨리 빨래를 거둘게요. 천천히 오세요. 12과 대화 1. 내일 공항에 가야 돼요. 회사에서 공항까지 어떻게 가요? 버스로 가요. 몇 번 버스를 타야 돼요? 회사 앞 버스 정류장에서 100번 버스를 타세요. 공항까지 버스로 얼마나 걸려요? 1시간쯤 걸려요. 대화 2. 늦어서 미안해요. 퇴근 시간이라서 차가 조금 막혔어요. 괜찮아요. 여기까지 버스를 타고 왔어요? 네. 자하라 씨는 어떻게 왔어요? 저는 회사가 가까워서 걸어왔어요. 회사에서 얼마나 걸렸어요? 20분쯤 걸렸어요. 13과 대화 1. 니찬한 씨는 주말에 뭐 할 거예요? 저는 태국 식당에 가서 고향 음식을 먹을 거예요. 다린두 씨는 주말에 뭐 할 거예요? 저는 친구를 만날 거예요. 친구하고 탁구를 칠 거예요. 다린두 씨, 그럼 주말 잘 보내세요. 니찬한 씨도요. 대화 2. 아지자 씨, 오늘 친구를 만날 거예요? 아니요. 친구가 너무 바빠서 못 만나요. 그럼 뭐 할 거예요? 기숙사에서 책을 읽을 거예요. 다라 씨는 뭐 할 거예요? 어제 일을 많이 해서 피곤해요. 오늘은 쉴 거예요. 14과 대화 1. 왕민 씨, 어디 가요? 마두 씨 방에 가요. 마두 씨 방은 어디에 있어요? 마두 씨 방은 휴게실 옆에 있어요. 2층으로 가야 돼요. 고마워요. 대화 2. 회사 근처에 약국이 있어요? 네, 가까워요. 마트 안에 있어요. 마트에 어떻게 가요? 회사 앞 사거리에서 오른쪽으로 가세요. 그러면 마트가 있어요. 감사합니다. 15과 대화 1. 왕민 씨, 지금 어디에 있어요? 영화관 앞에 있어요. 저도 영화관 앞에 있어요. 무슨 옷을 입고 있어요? 셔츠하고 반바지를 입고 있어요. 그리고 모자를 쓰고 있어요. 아, 저기 왕민 씨가 있네요. 왕민 씨, 대화 2. 딜로바 씨, 뭐 봐요? 인터넷 쇼핑몰에서 옷을 봐요. 이번 주 일요일에 친구 결혼식이 있어서 옷을 사야 돼요. 이 노란색 치마가 예쁘네요.
이 치마 어때요? 좀 짧아요. 저는 짧은 치마를 안 좋아해요. 그럼 이 파란색 원피스는 어때요? 16과 대화 1. 다라 씨, 부탁이 있어요. 이번 주말에 나하고 같이 부동산에 가주세요. 알겠어요. 그런데 부동산은 왜 가요? 다음 달에 원룸 계약이 끝나요. 월세가 비싸서 이사하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 집 근처 부동산에 가요. 우리 집 근처가 월세가 싸요. 대화 2. 어서 오세요. 어떻게 오셨어요? 원룸을 알아보고 싶어서 왔어요. 지하철역 근처에 조용한 원룸이 하나 있어요. 월세가 얼마예요? 50만 원이에요. 조금 비싸지만 깨끗해요. 그리고 근처에 편의시설이 많아서 좋아요. 17과 대화 1. 아궁 씨, 이번 휴가 때 뭐 할 거예요? 친구하고 부산에 여행을 갈 거예요. 그래요? 부산에 갈 때 뭘 타고 가요? KTX를 탈 거예요. 숙소는 예약했어요? 네. 싸고 좋은 호텔이 있어서 그 호텔을 예약했어요. 대화 2. 왕민 씨, 제주도 여행은 어땠어요? 아주 좋았어요. 경치가 좋고 음식도 맛있었어요. 제주도에서 뭐 했어요? 해수욕장에 갔어요. 그리고 한라산 등산도 했어요. 저도 다음 휴가 때 가족하고 제주도에 가려고 해요. 그래요? 해수욕장하고 한라산에 꼭 가세요. 정말 아름다워요. 18과 대화 1. 자야 씨는 취미가 뭐예요? 제 취미는 등산이에요. 왕민 씨는 시간이 있을 때 뭐 해요? 전 영화 보는 것을 좋아해서 영화관에 자주 가요. 저도 영화 보는 것을 좋아해요. 그럼 자야 씨도 영화관에 자주 가요? 아니요. 저는 보통 집에서 인터넷으로 영화를 봐요. 대화 2. 아궁 씨, 무슨 운동을 좋아해요? 저는 축구를 좋아해요. 민수 씨는요? 저도 축구를 좋아해요. 그래서 토요일마다 동호회 친구들하고 같이 축구를 해요. 그래요? 저도 같이 하고 싶어요. 그럼 이번 주말에 같이 축구할까요? 네, 좋아요. 이번 주말에 만나요. 19과 대화 1. 와, 이게 무슨 음식이에요? 다라 씨가 만들었어요? 네, 불고기예요. 한번 먹어보세요. 불고기 요리법을
어디에서 배웠어요? 요리 교실에서 배웠어요. 불고기 맛이 어때요? 좀 싱거워요? 아니요. 안 싱거워요. 아주 맛있어요. 대화 2. 푸엉 씨는 요리하는 것을 좋아해요? 네. 요리하는 게 취미예요. 무슨 음식을 잘 만들어요? 저는 떡볶이를 잘 만들어요. 그래서 떡볶이를 자주 만들어서 먹어요. 떡볶이는 어떻게 만들어요? 떡에 채소하고 양념을 넣고 끓여요. 저는 떡볶이에 라면도 넣어요. 20과 대화 1. 왕민 씨, 지금 뭐 해요? 블로그에 글을 쓰고 있어요. 블로그가 있어요? 어떤 블로그예요? 한국 생활 소개 블로그예요. 고향 친구들한테 한국 생활을 소개해요. 블로그에 글을 자주 써요? 네, 시간이 있을 때마다 써요. 대화 2. 니찬한 씨도 SNS를 해요? 네, 저도 SNS를 해요. SNS에 사진을 자주 올려요. 어떤 사진을 올려요? 저는 주로 맛집 사진을 올려요. 이게 제 SNS예요. 니찬한 씨 아이디 좀 가르쳐 줄래요? 니찬한 씨 사진을 보고 싶어요. 네, 좋아요. 진수 씨 아이디도 가르쳐 주세요. 21과 대화 1. 안녕하세요. 저희 병원에 처음 오셨어요? 네, 처음이에요. 그럼 여기에 이름과 전화번호를 써주세요. 그리고 신분증을 보여주세요. 신분증 여기 있어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그리고 이름을 부르면 진료실로 들어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대화 2. 어디가 아프세요? 목이 너무 아프고 머리도 아파요. 요즘 감기 환자가 많아요. 언제부터 아프셨어요? 어제부터 아팠어요. 처방전을 드릴게요. 약을 드시고 따뜻한 물을 많이 드세요. 그리고 말을 많이 하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22과 대화 1. 민미나옹 씨, 약 나왔습니다. 이건 기침약이고, 이건 콧물약이에요. 하루에 3번 식사하고 드세요. 이 약을 먹으면 졸려요? 네, 졸리니까 운전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노란색 약은 뭐예요? 아, 이 약은 열이 날 때 먹는 거예요. 열이 많이 나면 드세요. 그리고 물을 많이 마시면 좋아요. 대화 2. 어서 오세요. 어떻게 오셨어요? 어지럽고 소화가 잘 안 돼요. 병원에는 가셨어요? 아니요, 안 갔어요.
그럼 이 소화제를 드셔보세요. 약을 드신 후에 따뜻한 차를 많이 드세요. 그래도 계속 아프시면 병원에 가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3과 대화 1. 이 소포를 부산으로 보내고 싶은데 지금 보내면 언제 도착해요? 일반 소포는 보통 3일이 걸리는데 이 길 특급으로 보내면 내일 도착해요. 어떻게 보낼까요? 그럼 이 길 특급으로 보내주세요. 그런데 소포 안에 뭐가 있어요? 옷하고 과자가 있어요. 네. 여기 주소하고 전화번호 좀 써주세요. 대화 2. 어서 오세요. 뭘 도와드릴까요? 이 소포를 캄보디아로 보내고 싶은데요. 저울 위에 올려주세요. 비행기로 보내시지요? 네. 그런데 우편 요금이 얼마예요? 무게가 4kg이니까 일반 항공 우편으로 보내면 27,000원이고 EMS로 보내면 34,000원이에요. 그럼 EMS로 보내주세요. 24과 대화 1. 통장하고 체크카드를 만들려고 왔는데요. 신분증과 도장, 거주지 증명 서류를 가지고 오셨어요? 네. 그런데 도장이 없는데요. 그럼 서명도 괜찮습니다. 먼저 이 서류를 작성해 주세요. 그리고 모바일 뱅킹도 이용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요? 휴대전화에 은행 앱을 다운로드하면 이용할 수 있어요. 대화 2. 어서 오세요. 뭘 도와드릴까요? 달러를 한국 돈으로 바꾸고 싶어요. 오늘 환율이 어떻게 돼요? 1달러에 1,350원입니다. 요즘 환율이 조금 올랐습니다. 그럼 500달러를 바꿔주세요. 신분증도 필요하지요? 네, 신분증하고 달러를 같이 주시면 됩니다. 여기 신분증과 500달러 있습니다. 25과 대화 1. 안녕하세요. 어떻게 오셨어요? 한국어 수업을 신청하러 왔는데요. 지금 신청 기간이지요? 네, 맞습니다. 반이 여러 개 있는데 어느 반에서 공부하고 싶어요? 중급반하고 토픽반을 다 신청할 수 있어요? 한 반만 신청할 수 있어요. 이번에는 중급반에서 공부하고 다음에 토픽반을 신청하세요. 그럼 중급반 신청할게요. 감사합니다. 대화 2. 디안 씨, 추석 때 외국인 근로자 노래자랑 대회가 있는데 나가 볼래요? 저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안 해봐서 좀 떨려요. 아직 시간이 많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연습하면 괜찮을 거예요. 좋아요.
한번 해볼게요. 그럼 얼른 신청서 갖다 줄게요. 내일까지 신청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26과 대화 1. 집이 정말 예쁘네요. 집 구경 좀 해도 돼요? 그럼요. 천천히 구경하세요. 과장님은 왜 한옥에서 살아요? 작년 여름까지는 아파트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너무 답답해서 이 집으로 이사했어요. 마당이 넓고 나무가 많아서 마음에 들었어요. 한옥은 마당이 있어서 참 좋네요. 마당에 나가봐도 돼요? 그럼요. 날씨가 좋으니까 우리 마당에서 차를 마셔요. 대화 2. 왕민 씨, 중국에서도 생일에 미역국을 먹어요? 아니요. 한국에서는 생일에 미역국을 먹는데 중국에서는 국수를 먹어요. 국수는 생일에도 먹고 결혼식 날에도 먹어요. 예전에는 한국에서도 결혼식 날 국수를 먹었어요. 결혼식에서 손님들에게 국수를 대접했어요. 그래요? 한국에서도 국수는 좋은 날 먹는 음식이네요. 27과 대화 1. 유진 씨, 같이 저녁 먹을래요? 미안해요. 내일이 어버이날이라서 선물 사러 가야 해요. 어버이날이요? 그게 무슨 날인데요? 어버이날은 부모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날이에요. 이날 부모님께 꽃을 달아드리고 선물도 드려요. 마두 씨 나라에도 어버이날이 있어요? 네. 그렇지만 네팔에는 어머니 날과 아버지의 날이 따로 있어요. 어버이날 이야기를 하니까 고향에 계시는 부모님이 보고 싶네요. 대화 2. 자야 씨, 돌잔치에 가봤어요? 네. 동료의 아기 돌잔치에 가봤어요. 그래요? 저도 이번 주말에 돌잔치에 초대를 받았는데요. 한국의 돌잔치는 어때요? 가족과 친구들이 아기의 첫 번째 생일을 축하하고 같이 밥도 먹어요. 아기에게 선물을 하고 싶은데 자야 씨는 뭘 선물했어요? 저는 아기 옷하고 장난감을 사줬는데 금반지를 주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요? 저도 예쁜 아기 옷을 선물하고 싶은데 자야 씨가 좀 도와줄래요? 28과 대화 1. 니찬한 씨, 연휴 때 뭐 했어요? 고향 친구들하고 같이 집에서 고향 음식을 만들어 먹었어요. 진수 씨는 설날에 뭐 했어요? 저는 할아버지 댁에 갔어요. 차례를 지내고 나서 떡국을 먹었어요. 떡국이 뭐예요? 떡국은 한국 사람들이
설날에 먹는 음식이에요. 니찬한 씨는 떡국을 안 먹어봤지요? 다음에 우리 집에서 같이 떡국을 만들어 먹어요. 대화 2. 이번 추석에 우리 할머니 댁에 같이 갈래요? 할머니 댁에 가서 할머니도 뵙고 송편도 만들어 먹어요. 네, 좋아요. 그런데 송편이 뭐예요? 한국 사람들이 추석에 먹는 떡이에요. 한국에서는 추석 전날에 가족들이 같이 모여서 송편을 만들어요. 좋아요. 그런데 대리님은 송편을 만들 줄 알아요? 저는 만들 줄 몰라요. 할머니하고 어머니께서 만드실 거예요. 29과 대화 1. 마두 씨, 저는 여기에서 잠깐 담배 피우고 식당에 들어갈게요. 마두 씨 먼저 들어가세요. 아궁 씨, 여기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어요. 네? 밖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어요? 네, 여기는 금연 구역이에요. 담배를 피우고 싶으면 흡연 구역에 가야 돼요. 그래요? 몰랐어요. 그럼 흡연 구역은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서 멀어요. 회사 근처에 있어요. 우리 밥부터 먹어요. 대화 2. 왕민 씨, 한국에서는 식사할 때 밥그릇을 들고 먹으면 안 돼요. 정말이에요? 저는 몰랐어요. 저도 처음에는 몰라서 실수를 많이 했어요. 한국에서 식사할 때 지켜야 하는 예절이 또 있어요? 식사할 때 큰 소리를 내면 안 돼요. 또 코를 풀면 안 돼요. 알겠어요. 고마워요. 30과 대화 1. 여기가 우리 자리예요. 자야 씨는 한국에서 야구 경기장에 처음 왔지요? 네, 처음 왔어요. 그런데 경기장에 사람들이 많네요. 한국에서는 야구가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인기 있는 팀 경기는 표를 예매하는 게 힘들어요. 음식을 먹는 사람들도 많네요. 네, 경기를 볼 때 음식을 먹으면 더 맛있어요. 우리도 치킨 먹을까요? 좋아요. 제가 사올게요. 대화 2. 니찬한 씨, 뭐 해요? K-팝을 듣고 있어요. 그래요? 니찬한 씨는 K-팝을 정말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고향에 있을 때부터 K-팝을 좋아했어요. K-팝을 왜 좋아해요? K-팝은 가사가 재미있고 따라 부르기 쉬워요. 그리고 가수들이 단체로 춤을 추는 것이 멋있어요. 31과 대화 1. 칼로 씨, 새 작업복이 마음에 들어요?
네, 반장님. 새 작업복이 예전 작업복보다 가벼워서 좋네요. 그렇지요. 그리고 지퍼를 목까지 올릴 수 있어서 작업할 때 안전해요. 그런데 지퍼를 조금만 내리고 작업해도 돼요? 좀 불편해서요. 지퍼를 올리는 게 안전하고 단정해 보여요. 익숙해지면 괜찮을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대화 2. 마두 씨, 요즘 우리 공장이 일이 많은데 힘들지 않아요? 네, 공장장님. 괜찮습니다. 다행이네요. 마두 씨는 항상 성실하게 일해서 참 좋아요. 너무 힘들면 말해요.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두 씨의 긍정적인 태도가 참 좋아요. 마두 씨가 우리하고 오래 같이 일하면 좋겠어요. 32과 대화 1. 아미나 씨, 기숙사 생활이 어때요? 저도 기숙사로 이사하고 싶어요. 왜요? 원룸에서 사는 게 안 좋아요? 좋은데 월세가 비싸서요. 그런데 기숙사는 방을 다른 사람과 함께 사용해야 되지요? 아니요. 우리 기숙사는 방을 혼자 써요. 조리실과 세탁실은 공용이고요. 기숙사는 좀 불편하지요? 불편하지는 않지만 지켜야 되는 규칙이 있어요. 기숙사에서는 여러 사람이 함께 생활하잖아요. 대화 2. 점심시간인데 밥 먹으러 갈까요? 반장님, 저는 오늘 도시락을 싸왔어요. 고향 음식이 먹고 싶어서요. 그래요? 그럼 맛있게 드세요. 오늘은 우리끼리 먹고 올게요. 내일은 구내 식당에 삼계탕이 나오니까 같이 먹어요. 네, 알겠습니다. 저도 삼계탕 좋아해요. 맛있게 드시고 오세요. 마두 씨, 점심 먹으러 갈까요? 식권은 사놓았어요? 아니요, 지금 식당에 가서 사야 돼요. 33과 대화 1. 유수프 씨 회사는 분위기가 어때요? 좋은 편이에요. 서로 생일도 챙겨주고 같이 맛있는 것도 자주 먹으러 가요. 윗분들은 어떠세요? 모두 친절하세요. 아궁 씨 회사는 어때요? 우리 회사는 모임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회사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을 많이 격려하고 배려해줘요. 아플 때 반장님이 병원에 같이 가주세요. 대화 2. 칼로 씨, 기분이 안 좋아 보이는데 무슨 일 있어요? 부장님이 저한테 자꾸 반말을 하셔서요. 부장님이 칼로 씨를 친하게 생각해서 반말하시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친한 사람에게 반말을 할 수도 있거든요. 부모님께
반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요? 그럼 부장님이 저를 무시한 게 아니었네요. 그래도 가끔 너무 무섭게 말씀하세요. 일할 때 소리 지르시는 거요? 사고가 나면 안 되니까 그러시는 거예요. 아, 제가 부장님을 오해했네요. 34과 대화 1. 마두 씨, 아까 유진 씨 표정이 많이 안 좋던데요. 네, 저는 친하게 생각해서 한 말인데 유진 씨가 화를 내서 깜짝 놀랐어요. 농담이지만 상대방이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느끼면 성희롱이 될 수 있어요. 그래요? 그런 의도는 아니었는데. 다른 사람이 오해할 수 있는 농담은 안 하는 게 좋아요. 성적 농담은 아주 예민한 문제거든요. 네, 앞으로는 조심할게요. 대화 2. 우리는 직장에서 성인지 감수성을 가지고 행동해야 됩니다. 성인지 감수성이란 양성평등과 성별 차이를 이해하고 일상생활에서 성차별적 언어나 행동을 알아차리는 것을 말합니다. 성인지 감수성은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에 불쾌감을 느끼면 불쾌한 감정을 분명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성희롱이나 성추행을 당했을 때는 증거를 확보하고 신고해야 됩니다. 35과 대화 1. 작업장이 너무 엉망이네요. 냄새도 심하고요. 어제 늦게까지 작업을 했어요. 너무 피곤해서 정리를 하나도 못하고 퇴근했어요. 일하기 전에 먼저 청소부터 합시다. 네, 제가 얼른 가서 걸레를 가져올게요. 그럼 저는 작업장을 쓸고 있을게요. 대화 2. 안녕하세요. 내일부터 창고 관리를 담당할 아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창고 관리를 해봤어요? 아니요, 안 해봤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창고 관리에서는 재고를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냉동 창고는 적정 온도를 유지하는 게 아주 중요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내일 창고로 들어올 물건이 많아요. 잘 정리해 주세요. 앞으로 잘 부탁해요. 36과 대화 1. 반장님, 이제 포장 작업을 시작하면 될까요? 상자하고 포장지, 완충제 모두 갖다 놓았지요? 네, 작업장에 준비해 놓았어요. 포장할 때 완충제로 제품을 꼼꼼하게 싸는 게 중요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운송할 때 제품이 손상될 수 있어요. 네, 신경 써서 할게요. 포장 작업은 5시 전까지 끝내면 되지요? 맞아요.
포장이 끝난 상자는 크기별로 분류해서 파레티에 쌓아 놓으세요. 대화 2. 오늘 납품할 상품은 모두 준비됐지요? 네. 이쪽에 있는 물건들이 오늘 출하할 상품입니다. 한번 봅시다. 수량도 맞고 상자에 라벨도 빠짐없이 붙여 놓았네요. 수고했어요. 아닙니다. 그럼 출하 시간에 맞춰서 상자를 차에 실어 놓겠습니다. 출하량이 많으니까 지게차로 옮기는 게 좋겠어요. 그리고 차에 상자를 실을 때 너무 높게 쌓지 마세요. 운송할 때 위험할 수 있어요. 37과 대화 1. 반장님, 기계가 자꾸 멈춰서 작업이 많이 밀렸어요. 어제까지는 괜찮았는데 갑자기 왜요? 우선 전원부터 끄세요. 오전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오후 작업 때부터 작동이 잘 안 돼요. 아, 여기에 이물질이 껴있네요. 작업 전에 점검 안 했어요? 죄송합니다. 오늘은 작업할 게 많아서 제대로 점검을 못 했어요. 아무리 바빠도 작업 전에 꼼꼼하게 점검해야 돼요. 잘못하면 사고가 날 수 있어요. 대화 2. 아궁 씨, 반장님이 오후에 철판에 구멍 뚫는 작업을 하자고 하셨어요. 여기 이 도면을 보고 구멍 좀 뚫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밀링 머신으로 하면 되지요? 이건 밀링 머신보다 드릴링 머신으로 하는 게 좋을 거예요. 그래요? 밀링 머신이 정확하지 않아요? 네, 맞아요. 그런데 오늘은 양이 많고 구멍을 뚫기만 하면 되니까 드릴링 머신으로 하는 게 나아요. 아, 밀링 머신은 꼼꼼하게 작업할 때 쓰는 게 좋다고 하셨지요? 알겠습니다. 드릴링 머신으로 작업할게요. 38과 대화 1. 조립할 때 쓸 부품하고 공구는 준비됐어요? 네. 볼트하고 너트, 토크렌치를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오늘 조립할 기계의 도면입니다. 그런데 반장님, 여기 있는 토크 값이 뭐예요? 볼트를 돌릴 때 들어가는 힘을 말해요. 여기 있는 토크 값대로 조여야 볼트가 파손되지 않아요. 아, 그래서 토크렌치가 있어야 되네요. 네, 맞아요. 토크 렌치가 있으면 토크 값을 미리 설정해서 볼트를 조일 수 있어요. 아, 이제 이해했습니다. 그럼 도면을 보면서 토크 값을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대화 2. 지금 무슨 작업을 하고 있어요? 나사못을 조이는 중입니다. 방금 조립이 끝났는데 이 부분이 단단하게 고정이 안 되어 있어서요. 여기는 공간이 좁아서 자석식 드라이버로 조립해야 될 거예요. 한 손으로 나사와 드라이버를 다룰 수 있어서 좁은 곳에 있는 나사를
쉽게 조일 수 있어요. 공구함에 있으니까 그걸로 작업해 보세요. 네, 자석식 드라이버로 다시 조립해 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작업할 때 이물질을 자주 제거해 주세요. 자석에 금속 이물질이 쉽게 붙어요. 39과 대화 1. 아궁 씨, 바쁘지 않으면 나 좀 도와줄래요? 네, 무슨 일이에요? 반장님이 여기 있는 파이프를 자르라고 했어요. 그런데 잘 못 자르겠어요. 먼저 파이프를 바이스로 고정하세요. 그러면 움직이지 않아서 자르기 쉬울 거예요. 아, 그러면 얼른 바이스를 가져올게요. 알려줘서 고마워요. 아니에요. 그런데 쇠톱으로 작업할 때에는 장갑을 꼭 끼고 하세요. 대화 2. 반장님, 오늘 용접 작업을 해야 되는데요. 전기 용접기와 가스 용접기 중에서 어느 게 좋을까요? 철판 두께가 어떻게 돼요? 5mm예요. 그러면 가스 용접기로 합시다. 얇은 철판은 가스 용접기로 작업하는 게 더 좋아요. 알겠습니다. 용접 방향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해야 되지요? 맞아요. 얇은 철판은 그렇게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가스가 새는지 꼭 확인하세요. 40과 대화 1. 마두 씨, 혼합기에 넣을 원재료의 중량 쟀어요? 지금 측정하려고 해요. 중량이 정확해야 되니까 접시 저울로 재는 대신에 전자 저울로 측정하세요. 네. 원재료 중량을 재고 나서 첨가제 비율을 확인하면 되지요? 맞아요. 그런데 혼합기 청소도 중요해요. 혼합기가 깨끗하지 않으면 원하는 색이 나오지 않아요. 그럼 혼합기 청소 먼저 할게요. 대화 2. 반장님, 불량품이 나왔어요. 어떻게 할까요? 일단 기계 작동을 중지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왜 이런 불량이 발생하지요? 압력이 높은가 봐요. 물건을 만들 때 압력이 너무 높으면 이렇게 깨져요. 그럼 압력을 낮출까요? 네. 그리고 다른 원인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기계를 잘 살펴봅시다. 41과 대화 1. 오늘도 비가 오네요. 장마철이라서 정말 습하고 더워요. 이렇게 덥고 습한 날씨에는 원사 관리에 더 신경을 써주세요. 잘하고 있지요? 네, 그럼요. 원사는 온도와 습도에 민감해서 변색되거나 오염되기 쉽잖아요. 맞아요. 창고의 온도와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게 중요한데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있지요?
네. 1시간마다 온도와 습도를 측정해서 관리 대장에 써놓고 있어요. 좋아요. 원사의 종류마다 보관 방법이 다르니까 종류별로 분류해서 관리해 주세요. 대화 2. 민수 씨, 여기 좀 봐주세요. 원단이 자꾸 엉키는데 어떡하지요? 마두 씨, 기계 속도를 좀 줄여보세요. 원단을 펴줘야 고르게 염색돼요. 막대기로 이렇게 한 번씩 저어서 원단을 펴주세요. 그렇게 할게요. 그런데 민수 씨, 오늘 염색 작업이 지난번보다 더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원단이 합성 섬유라서 그래요. 그리고 진한 색깔로 염색하면 시간이 더 걸려요. 그렇군요. 염색이 끝나면 세척 작업을 해야 되지요? 네. 그럼 저는 가서 세척 작업을 준비하고 있을게요. 42과 대화 1. 반장님, 원목 준비해 뒀습니다. 이제 재단하면 되지요? 잠깐만요. 이건 우리가 작업할 원목이 아닌 것 같아요. 25mm 두께가 필요한데 이건 35mm짜리인데요. 그래요? 실수할까봐 메모를 해뒀는데 제가 메모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이거 갖다 놓고 다시 가져오세요. 그 사이에 내가 작업 준비를 하고 있을게요. 알겠습니다. 얼른 다시 가져올게요. 그래도 작업 전에 확인했으니까 다행이에요. 원목 두께가 다른 걸 쓰면 큰일 나거든요. 대화 2. 마두 씨, 반장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오늘까지 도색 작업을 끝낼 수 있느냐고 물으셨어요. 야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스프레이로 도색하는 거라서 오래 안 걸릴 거예요. 그거 말고 의자도 있잖아요. 그것도 도색까지 하려면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은데요. 그건 바니쉬로 마감제만 바르면 되는 거라서 젯소나 페인트 작업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퇴근 시간 전에 다 끝낼 수 있겠네요. 어서 시작합시다. 43과 대화 1. 유스프 씨, 지금부터 철근을 결속해야 되는데 결속하는 방법은 알고 있죠? 네, 지난번에 해봤습니다. 가로 철근과 세로 철근이 만나는 교차점에 결속선을 묶으면 되죠? 맞아요. 철근이 움직이지 않게 결속선을 꽉 묶어야 돼요. 잘못 묶으면 콘크리트 무게 때문에 철근이 움직여요. 결속 핸들하고 결속선은 가져왔죠? 아직 안 들고 왔습니다. 지금 바로 가지러 가겠습니다. 창고 안이 복잡해서 찾기 힘들 텐데 내가 다녀올게요. 대화 2. 오늘은 거푸집을 설치해야 할 텐데 외집핀하고 플랫 타이는 가져왔죠? 네,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외집핀하고 플랫 타이를 어떻게 사용해야 돼요?
양 옆에 거푸집은 외지핀으로 고정하고 마주보는 거푸집은 플랫타이로 고정하면 돼요. 그리고 가장 아래에 있는 거푸집은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하중을 많이 받으니까 플랫타이를 2개씩 쓰고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거푸집을 설치하고 나면 바로 콘크리트를 타설해요? 체결 상태도 확인하고 타설 준비도 해야 되니까 하루 이틀 정도는 기다려야 할걸요? 44과 대화 1. 여기가 오늘 준설 작업을 할 곳이에요? 네. 하천에 토사가 많이 쌓여서 물이 잘 흐르지 못하네요. 시간이 많이 걸리겠어요. 어서 물부터 뺍시다. 반장님, 숲풀 때문에 작업하기 힘들 것 같아요. 물을 빼기 전에 굴착기로 숲풀을 먼저 제거해야겠어요. 그렇게 하죠. 그 다음에 흡입 호스로 토사를 빨아들이는 게 좋겠어요. 그리고 반장님, 그동안 비가 많이 안 와서 저쪽은 흙이 딱딱하게 굳어 있어요. 그럼 그곳은 고압 호스로 물을 뿌려서 흙을 부드럽게 만듭시다. 대화 2. 배관 연결 작업이 끝났어요. 이제 되메우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연결했죠? 네, 다시 확인했어요. 좋아요. 그럼 굴착기로 되메우기가 어느 정도 진행되면 다지기 작업을 시작해 주세요. 반장님, 수로가 좁아서 핸들엠머로 다져야겠는데요. 네, 그렇게 하지요. 다지기 작업 전에 돌부터 먼저 제거하고요. 안 그러면 다칠 수 있어요. 45과 대화 1. 사장님, 밭이 엉망이에요. 땅도 파이고 나뭇가지들도 다 부러졌어요. 이런, 밤에 고라니가 내려와서 열매와 잎사귀를 따먹은 것 같네요. 여기 보니까 울타리망 밑으로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러네요. 울타리망을 튼튼한 것으로 다시 쳐야겠어요. 창고에 울타리망이 있는데 좀 갖다 주세요. 네. 여기 지주대도 넘어져서 다시 박아야겠어요. 그럼 망치하고 케이블 타이도 같이 가져오세요. 대화 2. 주말에 비가 온다고 하니까 오늘은 복숭아부터 땁시다. 복숭아를 처음 따보는데 어떻게 하면 돼요? 먼저 복숭아 나뭇가지를 위로 올리세요. 그리고 초록색 복숭아는 따지 말고 붉은 복숭아만 따면 돼요. 그런데 복숭아를 손으로 따요? 네. 익은 복숭아는 옆으로 살짝 돌리면 쉽게 딸 수 있어요. 복숭아에 털이 있으니까 장갑을 벗지 말고 꼭 끼고 따세요. 이렇게 따면 돼요? 맞아요. 그런데 복숭아를 손으로 세게 누르면 손자국이 남고 검은색으로 변하니까 조심해야 돼요. 46과 대화 1. 다라 씨, 사료를 줘본 적이 있어요?
아니요. 사료를 줘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오늘 한번 해보세요. 사료를 줄 때는 항상 먼저 저울로 무게를 재서 양을 맞추세요. 그리고 바가지에 담아서 주세요. 네,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배합 사료랑 조사료를 같이 주면 될까요? 조사료를 먼저 주고 배합 사료는 나중에 주세요. 두 개를 같이 주면 배합 사료만 골라 먹거든요. 네. 그럼 조사료를 먼저 준 후에 소가 다 먹으면 배합 사료를 주겠습니다. 대화 2. 푸엉 씨, 오후에는 축사 청소를 해야 돼요. 그럼 지금 소들을 다른 우방으로 이동시킬까요? 혼자 하기 힘드니까 다라 씨랑 같이 하세요. 나는 트랙터로 톱밥 좀 가져올게요. 참, 소독도 해야 되는데. 소독이요? 지난주에 소독을 했는데요. 일주일에 한 번씩 소독해야 소들이 병에 걸리지 않아요. 소 이동시키고 다라 씨한테 청소 도구 좀 가져오게 하고 푸엉 씨는 소독할 준비를 좀 해주세요. 다라 씨는 소독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네, 사장님, 알겠습니다. 47과 대화 1. 자, 그물을 끌어올렸으니까 이제 세척을 시작합시다. 반장님, 세척은 고압 분사기로 하면 되지요? 네, 맞아요. 세척하는 동안 찢어진 곳이 있는지 그물을 잘 살펴보세요. 그리고 찢어진 곳이 있으면 그 부분을 묶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묶은 부분은 언제 수선해요? 그물을 말린 후에 수선해야 돼요. 그물을 다 세척한 후에는 넓게 펼쳐서 말려야 돼요. 알고 있지요? 대화 2. 오늘 새 양식장에 펌프를 설치하기로 했지요. 네, 사장님. 어떻게 설치하면 되는지 알려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먼저 펌프의 위치를 정하고 바닥에 고정해야 돼요. 그 다음 펌프와 수조를 호스로 연결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호수를 연결할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네. 호스가 꼬이거나 접히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해야 돼요. 물이 잘 흐르게 해야 하니까요. 알겠습니다. 조심해서 연결하겠습니다. 설치 작업이 끝나면 나한테 알려주세요. 펌프가 잘 작동하는지 같이 확인하기로 해요. 48과 대화 1. 반장님, 도장 준비를 마쳤습니다. 선체 표면은 물로 깨끗하게 청소했지요? 네. 물 분사기로 청소한 후에 물기를 완전히 제거해 놓았습니다. 어디 봅시다. 표면이 깨끗해졌네요. 바로 도장 작업을 하면 되겠어요. 에어 스프레이 건으로 작업하면 되지요? 에어 스프레이 건 말고 에어리스 스프레이 건으로 작업하세요.
그래야 짧은 시간에 넓은 면적을 도장할 수 있어요. 분사 작업 끝나면 붓으로 마무리하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대화 2. 칼로 씨, 오늘 작업해야 하는 구역이 어디예요? 조타실 쪽입니다. 비계 기둥은 다 세웠어요? 네. 비계 기둥은 모두 세웠고 띠장도 거의 다 붙였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진행했네요. 잘 가르쳐 주신 덕분이에요. 띠장 작업이 끝나면 밑둥잡이를 설치하는 거 맞지요? 네, 맞아요. 내가 수평을 확인하는 동안 칼로 씨는 띠장 작업을 마무리해 주세요. 밑둥잡이는 함께 설치합시다. 안전 로프하고 가세도 설치해야 되니까 작업을 서두르죠. 49과 대화 1. 반장님, 오늘도 4번 막장에서 작업하면 돼요? 아니요. 왕민 씨하고 장웨이 씨는 선탄장으로 가세요. 내일 석탄 출하를 해야 돼서 일손이 더 필요하대요. 선탄장이요? 거기서는 뭘 하면 돼요? 선탄장에서는 큰 석탄을 부수고 불순물을 골라내야 돼요. 세척도 하고요. 내일까지 거기서 일하고 모레부터는 다시 4번 막장으로 오세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선탄장은 어디 있어요? 갱구 오른쪽에 있어요. 대화 2. 왕민 씨, 이제 폭약을 설치해도 되겠지요? 네. 석탄이 거의 다 나온 것 같아요. 오늘은 석탄 덩어리가 크네요. 버력도 많고요. 그렇죠. 그러면 이번에는 폭약 설치 간격을 좀 좁게 해야 될 것 같네요. 과장님이 폭약을 설치하시죠? 과장님 모시고 올까요? 과장님은 지금 식사 중이세요. 다른 막장의 지주가 흔들려서 다시 설치하느라고 점심을 못 드셨대요. 식사 끝나면 이쪽으로 오실 거예요. 그럼 기다리는 동안 버력을 좀 골라내고 있을게요. 50과 대화 1. 오늘은 분감기 작업을 합시다. 해본 적 있어요? 아니요. 분감기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내가 보여줄 테니까 잘 보세요. 먼저 나무의 아랫부분에 있는 가지는 이렇게 위로 올려서 밴드로 묶어야 돼요. 아, 네.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돼요? 밴드로 묶었으면 삽으로 나무 주변을 둥글게 파다가 잔뿌리가 나오면 뿌리 가위로 잘라요. 그리고 마대로 한 번 감은 후에 밴드로 다시 감아야 하는데요. 내가 밴드를 당길 테니까 민미나옹 씨가 한번 감아볼래요? 네, 반장님. 알겠습니다. 대화 2. 벌채지에서 연락이 왔어요. 벌목이 끝났대요. 그럼 조제 작업을 하러 가야겠네요. 네. 체인톱을 챙겼지요? 참, 말뚝도 가져가야 돼요. 톱질을 하다 보면 나무가 움직일 수 있으니까요. 네. 체인톱이랑 말뚝을 챙기겠습니다.
토막 내기도 벌채지에서 해요? 아니요. 반장님이 벌채지에서는 가지치기만 하고 집제장에서 나머지 작업을 하랬어요. 그렇게 해야 빨리 끝낼 수 있대요. 아, 네. 알겠습니다. 얼른 가서 체인톱이랑 말뚝 챙겨오겠습니다. 51과 대화 1. 오늘부터 연휴 시작이라서 예약한 손님이 많아요. 객실 청소에 신경 써주세요. 그럼 청소 시작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야 씨, 무슨 문제가 있어요? 왜 청소하러 안 가요? 하우스키핑 카트가 안 움직여서요. 아, 이번에 바뀐 하우스키핑 카트는 전동식이에요. 그래서 이 버튼을 눌렀다가 떼어야 작동해요. 한번 해보세요. 네, 그렇게 하니까 되네요. 감사합니다. 그럼 청소하러 가겠습니다. 대화 2. 자야, 지금 손님 물건을 옮기고 있어? 네, 테이블 위가 더러워서 청소하려고요. 청소하는 동안 잠시 옮겨 놓으면 안 될까요? 손님들 물건은 함부로 만지거나 옮기면 안 돼. 손님들이 방에 들어왔을 때 물건이 제자리에 없으면 오해하실 수 있거든. 네, 알겠습니다. 그럼 테이블 위는 어떻게 청소할까요? 테이블 위에 있는 휴지를 버리고 바닥은 손걸레로 깨끗이 닦으면 돼. 안내 책자하고 잡지는 제자리에 놓고. 네, 그렇게 할게요. 다음부터는 조심하겠습니다. 52과 대화 1. 사장님, 토마토와 당근은 신문지를 덮어서 서늘한 곳에 뒀어요. 나머지 채소는 씻은 후에 랩에 싸서 냉장고에 넣었어요? 네, 다른 식재료들은 선반에 정리할까요? 잠깐만요. 여기 소비 기한이 지난 재료들이 있어서 이것부터 버려야 될 것 같아요. 미리 날짜를 확인했어야 했는데. 저도 찾아볼게요. 날짜만 확인하면 돼요? 맞아요. 소비 기한이 지난 것은 바로 버리세요. 그리고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은 선반 앞쪽에 두고 기한이 많이 남은 것은 뒤쪽에 두세요. 대화 2. 방금 배달된 해산물을 어떻게 할까요? 이건 모두 손질이 되어 있네요. 오후에 사용해야 하니까 찬물에 씻은 후에 랩으로 싸서 냉장고에 넣어두세요. 그리고 냉장고에 있는 고기를 좀 꺼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주방장님, 고기가 덜 녹은 것 같아요. 해동하기 시작한 지 몇 시간이 지났어요? 오전에 냉장실로 옮겨두었는데 빨리 녹게 밖에 둘까요? 아니요. 고기는 냉장고에서 천천히 녹여야 세균 번식을 막을 수 있어요. 그래야 식중독도 예방이 되고요. 53과 대화 1. 달인두 씨, 이 그림은 뭐예요? 이건 그냥 그림이 아니라 경고 표지예요. 경고 표지요? 그게 뭐예요?
위험할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알려주는 표지예요. 이 경고 표지는 독성 물질 경고 표지예요. 독성이 있는 물질이 있을 때는 이 경고 표지를 붙여요. 아, 위험한 물질이 있으니까 취급할 때 조심하라는 뜻이군요. 다린두 씨는 이런 걸 어떻게 알아요? 예전에 외국인 근로자 교육을 받으러 갔더니 책을 주더라고요. 그 책에서 봤어요. 대화 2. 투원 씨, 잠깐만요. 여기는 지게차가 다닐 수 없는 곳이에요. 네? 반장님이 제품 상자를 모두 옮기라고 하셔서 지게차에 다 싣고 왔는데요. 저기 붙어 있는 표지판을 보세요. 여기는 지게차를 타고 지나가면 안 돼요. 아, 안전 표지를 못 봤어요. 그런데 왜 지게차를 타고 갈 수 없어요? 충분히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통로가 넓은데요.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곳이라서 사고가 나기 쉽거든요. 아,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핸드카로 상자를 옮겨야겠네요. 54과 대화 1. 마두 씨, 오늘은 화학 물질을 혼합하는 작업을 할 거예요. 개인 보호구는 다 착용했지요? 네, 모두 착용했습니다. 잘했어요.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환기 장치를 켜도록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는 화학 물질이 많으니까 절대 담배를 피우면 안 돼요. 음식도 먹으면 안 되고요. 네,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화 2. 오늘은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보건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작업 중 사고가 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작업 안전 보건 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먼저 손이나 발이 끼일 수 있는 곳에는 덮개를 설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동작 중인 기계에는 가까이 접근하지 않아야 합니다.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 난간을 설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작업자는 반드시 안전대를 착용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작업 안전 보건 수칙을 준수하여 사고를 예방하도록 합시다. 55과 대화 1. 어제 안전교육 시간에 배운 대로 필요한 보호구를 정확히 착용해야 돼요. 오늘 용접 작업을 할 때 필요한 보호구가 뭐지요? 용접 작업을 할 때는 용접면과 안전 장갑을 착용해야 돼요. 맞아요. 그리고 호흡용 보호구도 꼭 착용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작업 전에 항상 보호구를 확인하세요. 안전교육을 받은 대로만 하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어요. 대화 2. 오늘은 열 처리 작업이 있습니다. 모두 방열복을 착용하세요. 이번 작업은 온도가 평소보다 높으니까 더 조심해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방열 장갑과 방열 장화도 착용해야 되지요? 물론이죠. 방열 보호구를 모두 착용하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모두 착용하고 준비되면 알려주세요.
네. 그런데 방열 두건은 없는데 방열 두건은 안 써도 돼요? 얼굴이나 목 부분에 화상을 입을 수도 있으니까 써야 돼요. 방열 두건을 가지고 올 테니까 잠시만 기다리세요. 56과 대화 1. 마두 씨, 무슨 일 있어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친구한테 전화가 왔는데 공장에서 일하다가 불을 낼 뻔했대요. 용접하다가 불꽃이 주변에 있던 상자에 튀었대요. 친구는 괜찮아요? 많이 놀랐겠어요. 불은 바로 껐대요? 다행히 옆에 있던 동료가 소화기로 진화했대요. 정말 큰일 날 뻔했네요. 마두 씨도 용접할 때 조심하세요.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주변에 불이 쉽게 붙을 것 같은 물건이 없는지 확인하는 거 잊지 마세요. 네, 항상 조심할게요. 대화 2. 여러분, 일하다가 혹시 사고가 발생할 뻔한 적이 있습니까? 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고가 발생하자마자 바로 작업을 중지하고 관리자나 작업 반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만약 화재가 발생하면 빨리 119에 신고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소화기로 불을 꺼야 합니다. 다친 사람이 있으면 응급처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사고 원인을 조사해야 하니까 사고 현장을 정리하지 말고 그대로 두어야 합니다. 57과 대화 1. 안녕하세요. 저 한국에서 일하고 싶어서 왔는데요. 그래요? 이쪽으로 앉으세요. 무슨 업종에서 일하고 싶으세요? 제조업, 농업, 어업, 건설업, 여러 업종이 있어요. 건설업이 있는 줄 몰랐어요. 건설업을 신청해도 돼요? 그럼요. 혹시 비슷한 일을 해본 적이 있어요? 네. 예전에 건물을 짓는 일을 해본 적이 있어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됐네요. 같은 업종에서 일해본 경험이 있으면 가산점을 받을 수 있어요. 대화 2. 선생님, 저 시험에 합격해서 한국에 일하러 가게 되었어요. 정말 축하해요. 그런데 어디에서 일하게 되었어요? 어제 부산에 있는 조선소하고 근로 계약을 했어요. 한국에 가기 전에 비자도 신청하고 교육도 받아야 해서 정말 바쁘겠네요. 네, 한국 생활이 너무 기대돼요. 한국에서 살면 한국어도 더 잘하게 되겠죠? 그럼요. 지금보다 훨씬 잘하게 될 거예요. 58과 대화 1. 여보세요? 제가 어제 표준 근로 계약서를 받았는데 궁금한 게 있어요. 수습 기간이 뭐예요? 수습 기간은 일이 익숙해질 때까지 일을 배우는 기간이에요. 그 기간 동안에는 월급의 90%를 받게 돼요.
그렇군요. 궁금한 게 하나 더 있는데요. 표준 근로 계약서에 있는 근로 시간에만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일이 많으면 기본 근로시간뿐만 아니라 야간이나 휴일에도 일할 수 있어요. 아, 그래요? 야간 근무나 휴일 근무가 많아요? 그건 사업장마다 달라요. 야간이나 휴일에 일하면 추가로 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대화 2. 마두 씨, 통장 확인해 봤어요? 저는 이번 달 월급이 조금 많이 들어온 것 같아요. 표준 근로 계약서에서 본 금액과 달랐지요? 곧 설날이라서 상여금이 나와서 그래요. 아, 그렇군요. 전 갑자기 월급이 많이 들어와서 놀랐어요. 그리고 다음 달에도 월급이 많을 거예요. 보통 2월에 연말정산 환급금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요? 그럼 고향에 돈을 더 많이 보낼 수 있겠네요. 항상 월급이 많이 들어오면 좋겠어요.